근데 초록마을이 오히려 오프라인인데 오프라인이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매출이 한 2천억대에서 지금 한 1,800억대까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인수를 갖다 했는데 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자, 그리고 에이블리입니다. 그 에이블리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용하는 전문몰 중에서 가장 많은 사용 고객을 갖고 있는 게 에이블리거든요. 80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객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버티컬 커머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2230억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한 5년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알리바바의 2천억 정도 투자 MOU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에이블리도 이 중국 자본 말고 국내 자본의 투자를 좀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면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장이 많이 얼어붙다 보니까 국내 자본이 들어오긴 쉽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알리바바 그룹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이 MOU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이블리의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부분은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매출이 2020년도에 3,800억, 정확히 말하면 거래액이라고 봐야 됩니다. 에이블리라는 이 사이트에서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래 금액이 20년도에 지금 3,800억에서 21년도에 7,000억, 그리고 23년도에 1조, 그리고 지금 24년 상반기인데 24년 상반기에 또 1조를 찍었어요.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이 40% 이상 신장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에이블리의 거래액이 2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가장 큰 패션물이 패션 버티컬 커머스가 무신사인데 무신사가 4조를 찍었습니다. 다만 무신사의 매출에는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PB를 만들어서 파는 그 매출 구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에이블리의 거래액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무신사가 매출을 올리기에는 유리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래액으로 본다 그러면은 물론 뭐 무신사가 4조고 에이블리가 2조니까 한 절반 정도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남성 전문 패션 전문 편집샵이 무신사라 그런다면 남성 쪽에서는 무신사가 1등을 하는 거고요. 다만 뭐 무신사도 29세제 같은 여성 전문 패션몰로 성장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2030 여성들을 위한 패션 전문몰로는 이 에이블리가 2조 원이라는 거래액으로 국내에는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거래액이 2조 원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 속도로만 본다 그러면은 뭐 이 무신사의 여성 패션 전문몰 29cm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빠른 그런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U도 마찬가지로 800만 명이 넘었고 영업이익도 지금 이 23년도 마지막 쿼터에는 33억으로 흑자로 반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이 됐죠. 22년까지는 적자가 굉장히 커졌다가 20년, 21년, 22년 3개년간의 적자가 2천억 가까이 됐었는데 23년도 마감 기준으로는 23년도엔 34억의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에이블리가 지금 5년 연속 그런 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숫자로는 좋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이 정도 속도로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소비자들의 선택이 끊이지가 않고 있고 성장을 한다. 이런 또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잠식도 중요하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는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될 거는 같습니다. 정육각은 잘 모르시는 분도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정육점이라고 도축한 지 4일 이내에 되는 고기만을 배송을 한다. 이런 컨셉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를 했던 그런 초신선 전문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도축한 지 4일 이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마트라든지 백화점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야 되거든요. 도축을 하고 중도메인, 소도메인, 그 다음에 마트까지 넘어오는 데는 한 달 정도의 냉장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송이 되는데 산지에서 바로 고기를 잡자마자 4일 이내에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고기들보다는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 마케팅 포인트였었어요. 물론 뭐 이게 과학적으로는 4일 됐다, 한 달 됐다가 어느 게 신선하다라고 딱히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소비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 달 지난 고기보다는 4일 지난 고기가 훨씬 더 신선하다고 느끼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거고요. 그게 성공 포인트였었고 거기다가 이제 이 고기만 한 게 아니라 뭐 우유라든지 두부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런 생필품까지도 같이 하면서 마케팅을 키워왔던 거죠. 다만 이렇게 생필품까지도 같이 하다 보니까는
거꾸로 이 물류비라든지 상품 관리비에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 또 적자 규모가 커졌던 그런 요인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초록마을을 인수했었죠. 대상의 초록마을이라는 진짜 이 오프라인에서 유기농 전문점을 굉장히 크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 399개점을 1,0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런 정육각이라는 조그마한 회사가 대상에 있는 그 399개의 매장을 인수했다.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었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인수를 하고 나가지고 굉장히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이 정육각 매출보다도 오히려 정육각 매출은 상승을 하고 물론 영업이익은 많이 마이너스였지만 근데 초록마을이 오히려 오프라인인데 오프라인이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매출이 한 2,000억대에서 지금 한 1,800억대까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인수를 갖다 했는데 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5개년 연속으로 초록마을도 적자가 나고 있고 또 정육각 온라인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 규모는 정육각 온라인이 훨씬 더 크죠. 22년, 23년,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만 하더라도 한 800억 가까운 적자가 정육각에서 나오고 있고 초록마을 같은 경우에도 3개년 동안에 거의 한 150억 정도의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봤을 때는 이 적자를 어떻게 메꿀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록마을, 이 정육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조금 불안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출을 외형을 확대한다기보다는 뭐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 영업이익을 적자를 줄이고 좀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개 기업들 잠깐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이 4개 큰 적자가 났던 오늘의 집은 오히려 상당히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 다만 지금 24년도 하반기부터 매출을 어떻게 수성할 것이냐.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일 거고요. 에이블리 역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죠. 5개년 연속 자본 잠식이었지만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 지금 1조에서 2조로 2배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고 그걸 또 돌파해 나간다면은 또 다시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렵게 된 부분들이 명품 시장의 좀 몰락과 더불어서 힘들었던 반란이라든지 무리한 투자가 집행됐던 이 정육각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조금 유의성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막 지금 뭐 폐업도 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불황에도 폭풍 성장한 업체가 있습니다. 올다무에라고 그러죠. 올다무에. 뭐 재미있는 신조어인데 올리브영, 다이소, 그 다음에 무신사, 에이블리 이 4개를 올다무에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말씀드렸던 에이블리도 들어가 있죠. 굉장히 이 기업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출이 계속 폭풍처럼 올라가고 있다. 올리브영만 하더라도 22년도에 2조 7천억 하던 매출이 23년도에 3조 8천억으로 다이소는 2조 9천억이 3조 4천억으로 무신사가 7천억에서 9천억으로 에이블리는 1,700억에서 2,500억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한 30%에서 한 40%까지도 가파르게 신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컨텐츠와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있는 즉 MZ세대들을 타겟으로 해서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 그리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소통을 한다거나 맞춤형으로 큐레이션을 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짜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 중저가 타겟이 뭐 정확히 먹혀 들어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소도 마찬가지로 다이소 온라인몰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지금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서 다이소가 과연 이런 뭐 무신사나 에이블리 같은 영역까지도 진출할 수 있느냐. 이미 다이소는 화장품 영역까지도 진출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올리브영의 가장 큰 경쟁자가 다이소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거고요. 뭐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이 면세점도 올리브영이 죽여버리고 또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그런 공룡 기업들조차도 올리브영의 매출로 무릎을 꿇어버렸다는 거죠. 다이소 역시도 대부분이 70% 이상이 중소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그런 중소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 좋은 상품들을 저렴하게 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국내 버티컬 커머스 중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오해가 있었던 데들도 좀 풀어드렸고 그리고 이 올다무에라고 불리는 이 4군데 카테고리, 4군데 업체의 어떤 성공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예.